자, 질환 쪽 연결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할게요.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그냥 또 이제 넘어갔는데요.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요 AFP 있죠. AFP는 알파 페토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요. 알파 페토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암 표지자 검사인데 이거는 간암 표지자예요. 그래서 아까 CA는 어디 무슨 표지자였어요? CA 같은 경우는 결장, 직장암, 위암, 췌장암 뭐 이런 거 이렇게 관련한 그 표지자였잖아요. 이거는 AFP는 어디? 간암에 대한 표지자다. 그래서 또 기억을 하나 하시고 일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환 쪽으로 일단 보시는데, 여기에 이제 칸디다증, 이거는 이제 칸디다의 진균에 의한 이제 구강 감염이다 해가지고요. 우유 찌꺼기 모양의 진균성 백반이다 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그 피부 질환 할 때 그때 설명을 한번 했었고 그림도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에서 좀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료약물로는 이제 항진균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자,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입술, 혀, 뺨 안쪽 구강의 연조직에 재발하는 작은 궤양성 병변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건 전혀 비전염성인데 여성에게 흔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심하게 이렇게 좀 많이 아프고 났을 때 이럴 때 2차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타성 구내염은 우리가 왜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좀 막 진짜 심하게 좀 아프게 나면 입안이 다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엄청 아프죠. 그래서 엄마가 꿀도 발라주고 막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진이나 병소가 생기지만 미란이나 궤양으로까지도 발전하는 걸 좀 볼 수 있고 경계가 뚜렷한 홍반으로 일단 보인다. 궤양은 2주 안에 이제 사라지고 반응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재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간호중재로는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이제 공급하고요. 그쪽으로 이제 국소적 또는 전신적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치유 시간을 조금 이제 단축시킬 수 있겠다. 그리고는 그쪽으로 이제 그 자극이 되지 않도록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로 이제 함수하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해서 헐피스 심플러스 바이러스 타입 1 해서 타입 1은 입에, 타입 2는 밑에 이렇게 생기는 거 해서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 포진에 대해서도 피부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어 보시면서 그냥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강암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구순에서 구개, 입천장, 구개, 후면과 설, 후면에 발생하는 그 악성 종양이다. 원인은 흡연, 그래서 비흡연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에 음주를 하면 완전 무슨 엎친 데 덮죠.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저하, 그 다음에 불량한 구강위생,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 많이 먹은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이제 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는 특징적인 징후가 없지만 구강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하부 조직을 침범하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혀 점막의 백반증이라든지 턱의 감각 이상, 쉰목 소리, 연화곤란, 저작 기능 장애, 과다한 태액 분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암원 치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외과적 절제, 그죠? 외과적 절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크기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한다. 이게 이제 어주번트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고 입이잖아요. 입 안 기도 이런 거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기도 유지 잘 해주고 출혈 관련한 것들 확인 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제 11번 내신경이나 제 7번 내신경에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손상 여부를 이제 사정을 하셔야 되겠다. 자,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 찬물찜질 일단 도움되고요.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서 기관절개술을 실시한 경우에 의사소통 장애가
종이와 연필 등 이용해서 의사소통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관 영양, 필요시에는 TPN 이런 것들을 적용을 통해서 이제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먹는 것들이. 자, 식도장애에 이제 GERD가 나왔죠? 그래서 역류질환이 오래 밥 먹고 튀김을 잔뜩 먹고 누워졌더니 신트름 올라오더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 역류질환이 그러니까 뭐, 그, 뭐 자주 막 일어나가지고 속쓰림이 계속 이렇게 계속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질환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은 하부 식도 관략근의 부적절한 이완, 밑에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쑥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내려가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유문의 협착 해서 밑에 위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협착이 있으면서 위 내용물이 그 장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못 내려가고 위 내용물 정체가 있으면서 위액 분비 과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위 내용물이 증가되면 빵빵하게 부풀면서 위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흡연하는 경우, 식도열공, 탈장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이다. 증상은 허투번에서 가슴앓이 해서 타는 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약 75% 환자에게서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거 하고 있고요. 역류가 되면서 입 안에서 쓴맛이나 신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연하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거나 이제 연하통이라고 해서요. 연하통이라고 해서 식사 직후나 앙하위 시에 일단 발생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역류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자극이 되면서 이제 생기는 거라서 제산제나 수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자극이 된 게 좀 가라앉으면서 좀 연하통이 좀 가라앉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고요. 위가 팽만이 됐을 때 불편감이 생기고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완화되는 증상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올라왔다가 막 내려갔다 계속하면 계속 식도가 자극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식도에 종양이 생겨서 식도암으로 이제 된다거나 아니면은 만성 기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위액이 계속 올라와서 상기도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상기도가 자극이 돼서 이제 기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시면 괜찮은데 이게 기도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흡인성 폐렴으로도 일단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식도염과 이제 식도 협착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진단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으로만 그냥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그 위내시경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 위내시경으로만 이게 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24시간 식도 산도 감시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비싸고 불편하고 뭐 이것도 좀 이렇게 민감도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자,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환자, 식도 GERD 환자에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형적인 역류 증상이 있고 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이 됐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도산 청소능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식도 하부에다가 그 산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자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쑥 내려가거든요. 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식도 연동에 의해서 일단 잘 제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 식도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3분 이내에 이렇게 괜찮아지는데 이게 이제 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괜찮아지지 않고 폐하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식도 내압 검사 그리고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진단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치료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자는 계속 음식 통과를 좀 잘 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통과 위해서 이 사람은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일단
이제 내려가도록 하고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어서 이렇게 거의 물처럼 만들어서 일단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소량씩 자주 이제 섭취를 하고요. 저지방식 하셔야 돼요. 저지방식. 그리고 고섬유식이 섭취를 일단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양념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단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취침 전 2~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금기하셔야 되겠고 취침 시에 머리 부분을 좀 올려서 일단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식후에 바로 눕는 거 참 행복하잖아요. 우리 밥 먹고 이렇게 졸려 막 노곤노곤 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삶이에요. 하지만 이 식도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맛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밥 먹고 나면 뭘 해? 계속 이제 좀 걸어 다녀줘야 된다. 흡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살리실레이트가 뭐예요? 그 아스피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약물들에 의해서 이런 식도염이 악화되는 걸 좀 막도록 하시고요. 복압 상승 행동을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변 시에 지나치게 힘주기, 꽉 조이는 옷 입기, 스키니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몸매 보정 옷들 뭐 이런 것들은 식도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꽉 조이는 거 입지 않도록 하시고 체중 감소 하셔가지고 비만인 환자에게 많이 생기니까 체중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음주, 초콜릿, 페퍼민트, 카페인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탄산음료, 그 다음에 빨대로 음료수 마시기, 가스 발생 음식들 이런 것들 이제 제한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과적 치료로 일단 제산제를 이제 투여하는데 제산제는 여기에 이제 이미 분비된 산을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마겔 이런 것들 그래서 코팅을 이렇게 시켜주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그래서 통증이 좀 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예 산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요 이제 제산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게 1번으로 보면요. 2번은 위액 분비 억제제. 그래서 위액 분비 나온 건 어쩔 수 없이 재산으로 해결했지만 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막 생산되는 걸 좀 억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거를 이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해서 여기 오메프라졸 이런 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여기 나와 있는 약들 해서 잔탁 이런 것들 해주면 위산 분비가 좀 감소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의 운동을 증진을 시키면 좀 빨리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맥소롱이라는 약이고요. 뭐 여기 뭐 레글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하는 약은 이제 맥소롱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나서 니길니길 막 소화 안 되고 그럼 맥소롱 먹잖아요. 그래서 위장 운동을 증진시켜서 이제 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맥소롱이에요. 그리고 뭐 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거 먹으면 조금 이제 가라앉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맥소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콜린계 약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콜린계 약물은요 금기하셔야 돼요. 항콜린계 약물은 기억나세요? 바쁜데 여기까지 가면 좀 그런데 잠깐 기억을 되살리러 갈게요. 자, 이 표 기억나시죠? 자율신경계 우리가 신경계에서 공부를 할 때 자율신경계 공부를 할 때 이제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그 위장관의 활동을 좀 증진시켜서 배변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부교감 신경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이 아세틸콜린입니다. 근데 이 그 아세틸콜린이 잘 활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제 그 아세틸콜린을 잘 활동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잘 이제 되면서
위장관 운동이 되게 활발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억제시키는 게 항콜린성 약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위장관의 활동을 이제 막 줄여주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약물들을 좀 위장 운동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약물 쓰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이제 해서 해야 하겠다. 자, 그래서 옆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콜린계 이제 약물을 이제 사용하지 어, 않아야 하겠다. 그쵸? 이걸로 일단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 항콜린계 약물, 그다음에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이 그 식도 이완 불능증의 그 식도 내압의 압력에 이제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위 배출 속도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이 GERD가 더 악화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콜린계 약물과 칼슘 차단제는 사용을 금기해야 되겠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LES의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어디예요? 식도 이완 불능이잖아요. 이거는 LES의 압력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식도에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들을 위로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슨 약물을 써야 돼요? 항콜린계 약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외과적 치료를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벽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보철기구 삽입술 이런 것들을 해서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위로 역류하지 않도록 위를 이렇게 묶어주는, 식도를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보시고요. 식다 유한불능증이 또 한 번씩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식도 유한불능증은 그 식도의 하부 조인근이 제대로 이완하지 못해서 음식 내려가지 못해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식도 하부 3분의 2 지점에 이제 식도 근육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절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퇴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손상이 이제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조인근이 제대로 이렇게 잘 풀어놨다가 쪼였다 지 역할을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지 몸뚱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특발성,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하부 식도를 침범한 위암이라든지 임파선암이라든지 방사선 조사,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한 2차적 원인에 의해서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술이나 흡연을 만성적으로 일단 계속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이런 장기적 원인으로 이렇게 술 흡연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도 평활근의 연동 운동이 이제 소실이 되게 되면 음식물이 들어가도 하부 간략근이 느슨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지가 않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도 경련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명치 통증이 좀 일어나고, 식후에 한 20분이나 2시간 정도에 이렇게 명치 통증이 계속 이렇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라든지 뭐 빵을 완전히 잘 안 씹고 꽉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되게 아플 때 있죠. 예, 그런 느낌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트름을 할 수 없는 증상. 그리고 음식을 먹었으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심지어 이제 역류까지도 좀 일어나고요. 이렇게 삼키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뒤로 제쳐야 되는 거예요. 예, 제치면서 이렇게 힘을 줘야 이렇게 들어가고, 또 겨우 넘겼더니 딸꾹질 나고 막 되게 잘못 또 어떻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서 계속 기침하고 이렇게 해서 잘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 감소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3, 40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식도암 발생 빈도가 정상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은 바륨 연화 검사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밥에다가 이렇게 바륨을 섞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런 다음에 옆에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일단 좀 보면서 일단 파악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식도 내부를 이제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식도 내압 측정 검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 식도 내부의 압력이 좀 많이 상승돼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압력을 좀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콜린제 사용을 하거나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게 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 이완 약물 이런 것들도 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로 간호로는 이제 뭐 음식물 덩어리를 이렇게 내리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수분 섭취를 이제 격려하고요. 반연식의 음식물을 천천히 씹어 먹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뜨겁거나 찬 음식, 술, 담배 아까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역류나 흡인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수면을 취할 때 침상머리를 상승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워낙 이렇게 꽉 조이고는 옷은 뭐 당연히 입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 위루관을 이제 위루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장기간 영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제 영양을 공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루관 삽입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뒤에 적혀 있긴 한데요. 이거는 L튜브하고 거의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과적 치료로는요, 여기에 이제 좁아져 있기 때문에 풍선 확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해서 하는데, 이제 합병증으로 천공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식도근 절제술 이런 것들은 이제 풍선 확장법에 실패한 환자들이라든지 천공의 위험성 있는 환자들에게서 좀 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에탈 허니아 이제 보는데 식도 열공 탈장이에요. 뒤에 이제 그림이 좀 나와 있죠. 자, 원인 불명인데 횡격막 근육이 허약하거나 복강 내 압력이 증가된 경우, 이게 위가 이렇게 위로 횡격막이 이렇게 있으면 식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위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위가 이렇게 밀고 올라온 거야. 예. 그래서 요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뒤에 그림 있어요. 이렇게 횡격막 쪽으로 이렇게 위가 이렇게 밀려 올라온 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하이에탈 허니아인데요. 이거는 초기에는 대부분 좀 무증상이다. 예, 그렇지만 이게 그 과식이나 흡연, 음주, 야식 후에 이렇게 버닝 센스, 가슴 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RD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팽만감과 불편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진단은 엑스레이, 형광투시법, 발음 연화 검사, 내시경 검사 다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를 하셔서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그 간호는 GERD와 유사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식도 개실 일단 나와 있는데, 식도 개실은 식도 내강의 일부가 작은 주머니가 돌출한 식도 질환이다 이렇게 돼서 식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자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식도 개실이죠. 그래서 여기 식도 개실 같은 경우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한 3배 정도 많으면서 60세 이후에 발생이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근육이잖아요. 얘도 식도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이 약화되니까 좀 심하게 약한 데서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다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연하시 과도한 압력을 받아서 일단 생기게 된다. 자, 그리고 외상이라든지 흉터 조직 염증 이런 것들에서도 좀 생길 수 있겠다. 증상은 여기 요렇게 이렇게 생겨 있으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연화곤란, 목의 팽만감 이런 증상들 다 보이게 되고요. 바륨 연화 검사를 하면 개실의 위치가 다 확인이 되는데, 요때 이제 식도 내시경이라든지 비위가는 삽입을 금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시경할 때 금기하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실의 천공을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금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과적 관리로는 방고형 식이를 소량 자주 먹는다든지, 역류 방지를 위해서 식후 침상머리를 이제 상승을 시킨다든지, 복압 상승 행위 금지 이것도 이제 되어 있고요. 외과적 절제로 해서 개실을 절개하고 식도 점막을 재문합하는 걸로 해서 일단 치료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편평삼피세포암이고요. 여기에 식도점막에 이제 선암 이런 종류로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원인으로는 얘도 흡연, 음주,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인 아까 그 식도암에서 식도이완불능증이라든지 GERD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음료 섭취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했을 때 식도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좀 생길 수 있고요.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좀 불가능해질 때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겠습니다. 주로 식도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전이가 굉장히 좀 빠른 것이 좀 특징인데, 왜냐하면 여기에 그 종양 확산을 막아주는 장막층이 없고, 림프관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식도암이 좀 이렇게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예후가 나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수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암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식도에 뭔가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 연화곤란증이 가장 이제 흔한 그 증상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후기로 가면 이제 구취, 거기에 왜냐면 여기가 식도가 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음식물이 잘 못 돌아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음식물이 고여서 이제 썩고 막 이러면서 구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혈액 섞인 위 내용물 역류, 체중 감소, 못 먹어가지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나요. 그래서 그 식도암은요, 이제 뭐 수술을 해서 뭐 위루스를 이제 거의 평생 가지고 있는데 위치가 괜찮으면 이제 식도로 이어지는 수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위루스를 이제 거의 평생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나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도 굉장히 빠르고 나중에 발견돼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입으로 일단 먹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그 진행을 하지만, 환자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먹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의 어떤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못 느끼게 되고, 잘 못 먹으니까 체중 감소가 계속 있고 막 이러면서 거의 꽉핵식한 상태로 일단 돌아가시는 걸로 일단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자, 진단은 식도 조영술, 뭐 식도경 검사, CT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검진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암이니까 외과적 관리 해주셔야 되겠고, 내과적 관리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식이 관리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이제 간호중재가 계속 이때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유지입니다. 침과 점액에 의한 이제 질식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전식도 절제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 가까이 절제를 하기 때문에 기침과 심호흡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그 배렴이 좀 잘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좀 잘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질식에 좀 우려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머리를 수술하시고 오면 45도 정도로 좀 올려줘야지 일단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두신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손상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양 관리로 해가지고요. 위관 영양이나 필요시 이제 TPN은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루관은 관리는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입으로 잘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입으로 이제 먹어도 되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됐으면 국외 반사가 돌아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게 힐링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4, 5일 정도 일단 금식을 했다가 연도 운동이 돌아오면 물부터 구강 섭취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식후 1시간 동안 자위나 반자위를 좀 취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잘라내가지고 입으로 먹지 못하고 위루관을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은, 위루관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상에 이제 저하가 일단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심리적인 지지를 좀 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환자 거기다가 이렇게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응급실에 오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우시니까 그러겠죠 뭐. 자, 그 위험부터는 좀 쉬었다가
7주차. 네, 위험부터는 7주차로 이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